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최근 여야 의원들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쪽짜리 미국인이 있죠.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슨의 상식을 뛰어넘는 엽기적 행각과 언행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을 놓고 사전에 여야 의원들을 미국 대사 관저에 초청 아닌 초청을 해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며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국주무로 알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던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 대사였는데요.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 대통령, 그러니까 일국의 국가 원수에 대해 이념 검증 발언을 해 한 번 더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역대 주한 미국 대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싶은데요. 아무리 사석에서 한 미국 대사의 비공식 발언이었지만 그의 노골적인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 표현은 이번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외교 분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해리 해리슨의 이런 편향적 사고는 그의 가족사에서 출발합니다. 일본인 어머니와 주일 미군 출신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유년기를 일본에서 보내고 미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했는데요. 그가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이유는 사실 놀랍거나 새롭지 않습니다. 그냥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문제는 이런 편향적이고 상식 밖의 사고를 가진 인물이 대한민국 미국 대사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런 식의 내정 간섭적 행태는 대한민국 정치권과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꾸 선을 넘고 있는 해리 해리슨 대사의 행동을 저희는 예의주시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대 미국 대사 중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근무했던 또 다른 나라의 여러 대사 중에서 보통 그 나라를 이런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러니까요. 예, 조금 과도한 행동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는 뭐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정도로 역대 우리가 미국 대사들은 되게 존중해 왔거든요. 강대국이고 한미동맹을 고려해서. 근데 이분은 약간 좀 너무 아나무인격인 것 같고 또 접근하는 방법과 말씀하시는 태도들에서 한미동맹을 해칠 만한 이런 행동들,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분 자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 대사가 최근 여야 의원들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1일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지난 9월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 소속 여야 의원 10명을 만나 이런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자리는 해리스 대사와 여야 의원들이 한미 간 에너지 분야 협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실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이 오갔는데요. 하지만 대화는 안보 문제 등 예민한 문제로 옮겨갔고 의원들은 북한의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보느냐, 한국의 안보가 불안해진 것이 아니냐, 미국의 입장을 얘기해달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또 그 자리에서는 안상수 한국당 의원이 해리스 대사에게 내년 4월 총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뉘앙스로 발언한 걸로도 알려졌는데요. 특히 한 야당의 의원이 문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언급하자 해리스 대사가 종북 좌파 발언을 했고 한 여당 의원이 그 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형식에 맞지 않으니 해당 대화를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해 대화 주제가 전환됐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해리스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이념 문제를 얘기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해리스 대사는 최근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해운 바른미래당 의원을 관저에 초청해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증액해야 한다는 압박성 발언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및 진보 진영의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회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전날 해리슨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면담 대화가 외부에 알려진 데 대해 사과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역대급 필리버스터의 시도는 우리 정치의 근본을 바탕에서부터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시도는 국회를 봉쇄하고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진행된 우리 국회를 난폭하게 습격한 정치적 폭거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안전도,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도, 한국 경제의 활력 증대라는 국회 본연의 모습은 애당초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고 최소한의 도리마저 자유한국당은 져버렸습니다. 또한 정치에서 파트너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는커녕 넘지 말아야 할 금도조차 아예 없었습니다. 중상모략의 정치가 잘하는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행태를 자유한국당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근본도 없는 정치의 형태는 스스로가 근본 없는 정당임을 만천하에 고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자신의 당리당략과 정쟁의 혈안이 된 자유한국당의 폭거를 거듭 강력히 규탄합니다. 권모술수의 정치가 아닌 한 정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지난 여름 정개특위 표결 당시에 저는 법안 처리의 날짜와 장소를 정확하게 통보하고 자유한국당의 의원 워크숍을 다 보장한 후에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의거 최소한의 신의를 유지한 채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그것이 공정과 협상의 정치를 향한 최소한의 싹을 남기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야 타협의 정치를 위한 최소한의 씨앗을 우리가 국회에 묻어둘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막는 모순적인 상황에 민주당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순수하게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이 26개가 있는데 이조차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모순이고 또 모순이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모자라고 또 모자란 경우가 있나, 한마디로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자신의 SNS에 본인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필리버스터라는 수단을 통해 죽기 살기로 저지하겠다는 집단 심리와 정치적 히스테리에 대해 국민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는데요. 2012년 필리버스터 규정을 담은 국회 선진화법 입법을 주도한 원혜영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국회를 파괴해도 저렇게 창조적으로 할 수 있구나 새삼 깨달았을 것이라며 국회 모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아주 안 좋은 사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필리버스터는 합법입니다. 소수당은 우리의 논리를 정당한 절차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당당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토론, 설득의 가치를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소중한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필리버스터는 오히려 장려되어야 합니다. 게임의 규칙인 선거법을 정하는데 제1야당을 배제하고 강행하겠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입장도 집권 여당으로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이번에 선택한 필리버스터는 본래 취지를 벗어난 겁니다.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거죠. 불법은 아니지만 명백한 편법적 활용입니다.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제때 처리됐어야 할 법안들의 통과가 또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낮은 30%대 법안 처리율, 역대 최악의 대한민국 국회는 나날이 신박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당의 국회 파업, 민생 안전 법안 파업으로
우리 정치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소수당은 합법적이고도 평화적인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아예 국회 자체를 봉쇄한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입니다. 국민의 국회, 대한민국의 국회입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국회입니다. 이 신성한 국회가 이 민의의 전당이 여당이 내키면 문을 열고 내키지 않으면 그저 문을 닫아 잠가버리는 여당의 정유물입니까? 어떻게 책임있는 집권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민식이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 안전 법안들을 정치 탄압의 무기로 삼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소수 야당의 재단을 물리기 위해 민식이법마저 끌어다 쓰는 이 나쁜 정치,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